자, 이번 영상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, 우선 어떤 투자든 간에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단타는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, 중장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단타든 중장기든 어떤 분야든 간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고, 저 투자 방법은 안 좋고, 이런 말에 휘둘리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제 생각으로 주식은 다이어트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이어트도 하루 이틀 운동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한 달, 두 달,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주식도 마찬가지로 당장 소액을 굴린다고 크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. 소액으로 벌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굴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당장 열심히 해서 소액으로 적은 돈을 본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소액일 때 제대로 바닥부터 다지고서 단계별로 금액을 늘려가야지 나중에 큰 돈도 무리 없이 굴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당장에 수익이 없다고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1년 넘게 수익이 없었습니다. 수익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수익은커녕 전 재산을 전부 다 날리고서 1년 내내 깡통만 찼습니다. 요즘에 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많아져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달도 수익이 안 나는 깡통 계좌로 살아봐서 그 누구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은 심리 싸움이자 눈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.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.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 진짜 똑똑해야 되고 복잡해야 되는 거였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실패한 뒤에 절대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. 주식은 심리적인 구간을 잘 이용해서 눈치 싸움으로 끝내야 됩니다.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매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얼마나 복잡한 걸 싫어하냐면 전업투자자 초기에 깡통 찰 때 그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해보려 했습니다. 전업투자자니까 그래도 자격증 몇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책을 산 적이 있는데 그 자격증 한 개에 책 3권을 공부해야 되는데 책 한 권당 페이지가 700페이지고 그 책을 열자마자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선 그대로 바로 접었습니다. 그만큼 복잡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남들 다 하는 평균 정도만 겨우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주식을 투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특히나 저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소액 굴리시는 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이 좋아서 주위에서나 아니면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증권 게시판만 보더라도 수익 인증글이나 얼마 벌었다, 나는 수천만 원 벌었다,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소액 굴리시는 분들이 당연히 성에 안 차는 겁니다. 시장은 여태껏 맛볼 수 없었던 이런 가파른 상승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들은 하루에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이렇게 버는데 나만 하루에 10,000원씩 버는 것 같아서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투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100만 원으로 10% 먹어도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. 100만 원으로 적어도 100%, 100만 원은 먹어야겠다 생각하실 것이고 소액이신 분들은 아마 10%, 20%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실 겁니다. 하지만 나중에 단계별로 투자 금액이 높아질수록 억대 금액이 될수록 그때는 10%는커녕 1%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은 절대 투기를 하면 안 되며 매매를 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가 이거를 매수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가,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. 어떤 종목을 진입하든 간에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게 생각대로 안 되고서 미끌릴 경우에 손실을 얼마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, 만약에 계산했을 때 그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 너무 큰 범위라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
매매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.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서 돈 벼야지 수가 틀릴 경우에 손절하고 나가서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주식을 하면서 기회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소액 굴린다고 해서 마이너스 10% 물리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 매매 종목만 찾아다니고 비트코인처럼 시장에서 소문난 것들, 투기성이 정말 강한 것들,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절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. 당장에 이런 거 성공해가지고 20% 30% 먹는다면은 당장에 소액으로 100만원, 200만원, 적게는 50만원, 노동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벌어들이면 이런 투기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시장이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개인들의 돈을 뺏으려는 세력들 천지입니다.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까지, 그리고 공매도까지 합쳐가지고, 그리고 일반 세력들, 이렇게 개인들의 돈을 뺏으려는 세력들이 천지입니다. 이 세력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,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좀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를 최대한 고점에 매수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유인을 할 것입니다. 주위에서 돈 버는 것처럼 보여도 한 달, 두 달은 벌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3년, 5년 이렇게 장기로 봤을 때 돈을 꾸준히 버는 개인 투자자는 정말 극소수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극소수인 이유가 전부 다 투기를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주식을 투기로 하는 것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. 그럼 투기의 기준이 무엇이냐? 일단 제 기준은 전부 손절에서 나옵니다. 제가 투기의 기준을 작성해 봤는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막아야지만 계좌는 꾸준하게 플러스가 됩니다. 투기의 기준, 내가 이 종목에서 손실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때, 그러니까 투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종목이든 매매할 때 손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.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 보는 것이지,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르는 거 아무거나 바로 매수를 합니다. 바로 매수를 한 다음에 계획 같은 거 세우지도 않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 매수해서 주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선 여기를 깨버리거나 깼다가 못 지켜준다면은, 이게 도저히 못 지켜줄 것 같으면은 바로 손절을 하겠다,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 매수하자마자 무조건 상한가, 무조건 고점 돌파, 이런 것만 바라지, 이게 반대로 갔을 경우의 상황을 생각하지가 않습니다. 이게 첫 번째, 항상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손실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없을 때, 이게 중요합니다. 손실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없을 때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서 시젠을 매매를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, 제가 아마 시젠을 이쯤에서 제가 말을 해드렸을 겁니다. 여기서 매매를 한다면은 수가 틀려서 다시 황금선을 깨버린다면 손절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손실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인데, 만약에 이거를 완전 고점에 사버린다, 그러면 이거는 고점 돌파를 안 하는 이상은 끝입니다. 이런 식으로 미끌리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을 잡을 경우에는 전 고점이나 황금선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냐면, 만약에 최근에 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오른 종목들, 이런 거는 밑에서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고점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먹고 빠져야 됩니다. 단타를 치라는 것인데, 당연히 어떤 주식이든 유리한 자리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.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. 어떤 종목이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, 그거를 계산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호가창이 한 방에 무너질 경우,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, 이것도 중요한데, 이걸로 인해서 투기로 빠져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상장했던 드림 CSI로 설명을 드릴 텐데, 이게 2개월 만에 상장을 했습니다.
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호가창이 한 방에 무너질 경우, 통제 불능, 대응을 할 수가 없을 때, 이게 시작하자마자 2배 가까이 뻥튀기가 되면서 시작하고 나서 단 몇 초 만에, 이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한 5초인가 10초 만에 정적 VI가 걸렸습니다. 호가창이 텅텅 비었으니까 누군가 시장가로 사거나 팔면은 정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정적이 걸렸다가 그 뒤로 VI가 풀렸을 때가 마이너스 10%인가? 그때 VI가 풀리고서 마이너스 15%에 이게 또 VI가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시초가에 했다면은 마이너스 15%가 될 때까지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. 다른 종목은 그냥 매수하자마자 내가 기준선만 잘 세워 놓는다면 기준선 근처에서 매매를 해서 그 기준선을 도저히 못 지켜줄 것 같을 때, 답이 없을 것 같을 때, 그때는 뭐 한 마이너스 소수점 손실이나 뭐 최대 3% 이내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거, 투기성이 강한 거, 그리고 정리매매주,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통제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신규주 매매를 할 때는 절대 시초가에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며, 시초가에 매수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상승이 나오거나 주가가 좀 안정을 찾을 때 그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쉽게 생각해서 신규 상장주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이게 마이너스 15%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. 올라오지도 못하고선 그대로 바닥으로 박히게 되는데, 이거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올라왔지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을 계속 버틴다면 그거는 손실이 엄청날 겁니다. 어차피 확실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봐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성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. 저도 오늘 드림 CSI를 여기서 눌릴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,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먹고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정리매매, 소형주, 동전주, 뭐 각종 시장 주의 종목들,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특히 소액 굴리시는 분들이 투기성으로 정리매매를 하십니다. 저는 주식을 여태껏 하면서 제가 깡통 찰 때도 정리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. 정리매매 종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 막차 탄 것처럼 끝까지 가보겠다는 뜻이며, 정리매매로 수익을 봐도 문제입니다. 수익을 뭐 몇 배씩 봐서 그거에 맞들리게 된다면은 다음에도 소액으로 이런 종목만 찾게 됩니다. 그러다가 한번 미끌리고선 돈 다 날리고, 그리고 또 소액 충전해서 또 다 날리고, 이거를 5년, 10년 계속 반복하면서 소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소액을 잘 다지고서 한 단계씩 올라와서 억대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데, 이런 것만 노리다 보면은 바닥에서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대형 재료 발표를 앞두고 매수. 대형 재료라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들, 뭐 내일 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될 때, 이게 발표를 한 다음에 뭐 아니면 도가 될 때, 단순히 실적 발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며칠 날 발표한다 했는데 그 발표 날에 잘못 발표될 경우에 그게 뭐 마이너스 10%, 20% 순식간에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때,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바이오주라면 뭐 내일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엄청난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앞두고 매수할 때를 말합니다. 좋게 뜨면은 갭상승이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 재료 소멸로 추락할 수 있지만, 나쁘게 뜬다면 폭락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바이오 주식은 점 하한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. 당장 소액을 굴린다고 또는 당장 돈이 안 벌린다고 조급해해서 한탕 노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잘 다져가지고 투자금을 늘렸을 때도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셔야 됩니다.